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개학 100주년 기념 동문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께서는 86학번이시고 46회 졸업생이신 이강훈 원장님, 이강훈 선배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소개받은 바와 같이 이제 46회 졸업생 이강훈 원장이고요. 그러니까 예과 86학번, 본과 88학번입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치주과 인턴 레지던트를 마쳤고 역시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 취득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그 우리 선배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수님 뭐 한 분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두 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 아, 한 분이라고 예, 하셨는데, 예. 근데 아, 예. 이제 다 이제 저희 네네. 치조과 교수님이셨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다 한 분은 정년 퇴직하셨고 한 분은 이제 자고하셨지만 첫 번째 분은 이제 박 교수님, 두 분 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수보 교수님입니다. 한수부 교수님,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수보 교수님하고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이제 그 인턴으로 들어와서 맺은 게 아니라 지금도 아마 그렇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제 본과 올라오면은 지도학생, 네, 본과 지도학생이 있죠. 그래서 네, 이제 맞습니다. 예. 교수 저희 한 학년에 한 2명 정도가 이제 교수님 같은 교수 지도학생으로 이제 예. 되는데 네네. 그때 이제 제가 한 교수님 지도학생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정말 한수부 교수님께서는 정말로 인간적인 면모, 그래서 이제 수시로 같이 등산도 예. 다녔습니다. 등산도요? 예, 북한산 이제 등산. 두 분이 키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실 것 같은데. 네,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한 교수님 이제 지도학생들 물론 이제 학년 이제 쭉 다 이제 그렇게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등산도 가시고 아니면은 같이 이제 대학로에서 식사하고 맥주 한잔 하시고 그게 이제 쭉 4년 동안 이어졌고 네,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가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치주과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손성희 교수님은 손성희 교수님. 네네네. 지금 이제 작고하셨습니다. 작고하셨죠. 지령으로 네. 작고하셨는데 송 교수님은 물론 제가 이제 학생 때 수업도 들었고 그다음 이제 치주과 전공의가 된 다음 이제 사실은 송 교수님 제가 이제 인턴 때는 저희가 그때 교수님 저희가 이제 인턴 레전트 때 어시스트하는 교수님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때 네. 이제 교수님 연배에 따라서 그래서 네네, 이제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인턴 때는 예. 좀 주니어 교수님들 예, 어시스트를 하고 이 이제 참, 이 1년 차가 교수사에서 되면 계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급이. 이제 좀 윗분 어찌 하는데 네네. 제가 처음 송 교수님 어시스트를 이제 인턴 말 1년차 초 그때 했는데 정말로 속으로 이제 야 치주 수술이 다 그게 그거 아닌가 그런 건방진 생각도 했었지만은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말로 수술을 잘 하시는구나 네. 그런 모습을 보았고 물론 이제 수술뿐만이 아니라 학구적으로도 계속 이제 저널 리뷰 그다음에 이제 최신 저널 리뷰부터 해가지고 또 필요하시면은 외국에 이제 유명한 저희가 봐서는 정말 논문에 제일 저자로 이름 올리시는 그냥 SCI 맞습니다. 논문고에 네네. 그런 분들하고 직접 전화 통화해 가시면서 이제 토론도 하시고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제 많이 배웠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제가 레전트하는 도중에 삼성의료원으로 옮기셨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간혹은 이제 삼성의료원 가서 이제 그 수련 마친 이후에 세미나 참석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두 분 다 각각 이제 저한테는 큰 영향을 미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송 교수님 뭐 어떻게 보면 한국 뭐 치주 학계로 하면 큰 별이셨는데 맞습니다. 좀 일찍 네, 너무 일찍 작고하셔서 가셔가지고요. 좀 많이 안타까운 네네네. 뭐 네. 참 큰 대가셨는데요. 네. 뭐 하수부 교수님께서는 또 지도 학생 때 그렇게 하셨다니까 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선배시기도 한데 그러면은 사실 오늘 또 뭐 우리 그 이강원 선배님 그 좀 모시고 이렇게 그 같이 진행한 뭐 여러 가지 위해서는 또 우리 이강원 선배님께서 치주학 그 전공을 하셨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저희
그 치과의사 사회에서 그 뭐랄까 취업 법제이사를 2년 동안 6년인가 네네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더 잘 알았어야 되는데 네. 6년 동안이나 법제이사를 하시면서 많은 그 의료법, 의료 분쟁 그리고 뭐 의료 윤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해박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로 이제 강의도 많이 해주시고 뭐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 후배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저희 전체 동문이나 아니면 치과계에 대해서 좀 뭐 짧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모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치과의사 협회 이제 중앙에 법제이사를 한 거는 2011년부터 2017년 6년 동안인데 사실 저도 처음에 얼떨결에 사실은 협회 임원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 줄 모르고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치과 의사들이 협회 이제 그런 중앙 임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은 거의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 이제 법제이사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수많은 업무가 있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뭐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길어지고 좀 짧게 일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지금 뭐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이제 개업하신 분들이 주고 물론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 진료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흔히들 이제 의료 분쟁, 의료 사고라 하면은 이거는 뭔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냐. 내가 그거는 좀 조심하고 좀 신경 쓰면 안 생기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데 제가 이제 쭉 경험을 해보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이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고 네, 근데 이제 네. 그 억울한 이면에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어떤 이제 의료법이라든지 그런 절차 그다음 그런 이제 실제 대응 방법을 몰라서 정말로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대학에서 의료법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도 네, 이제 강의는 하시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사실 좀 건방진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사실은 좀 최신 그런 이제 의료법 개정이라든지 어떤 정부 기구라든지 그런 흐름을 조금 따라가기에는 조금 속도가 늦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렇게 직접 필드에서 뛰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네. 이제 간접적인 이제 내용으로 하시기에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약간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는 제가 연세대학교에는 제가 지금 8년째, 9년째 매년 이제 본과 4학년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연세대학교에 나오고 계시나? 네네네. 예.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아, 당황하지 말고 예.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실질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실제 사례. 아 이게 제 허락도 안 받고 연세대학교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나가시다니.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연대에 가면은 연대 이제 뭐 학장님, 병원장님이 저를 예. 이제 물론 사적으로 다 이제 가까운 분들이기도 한데 왜 가깝냐 하면은 저한테 사위 왔다고 그러세요. 아, 사위. 그냥 왜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냐면 제 이제 와이프가 아, 예. 연대치대를 아 나왔고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잠깐 그 광고인데 제 와이프가 우리나라 의료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검사가 됐었습니다. 예, 최초로. 검사, 그래서 예. 예전에 이제 오래전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여기저기 예. 이제 검찰청 다니면서 검사하다가 예. 지금 이제 그건 로스쿨 정말 몰랐네요. 네네, 로스쿨 교수가 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뭐 서로 이제 의논하는 부분도 아무래도 있고 가장 그 자문을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서 그렇습니다. 베개 머리맡에서도 자문을 받으실 예,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셨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계기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대에서도 좀 더 친숙하게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고 저도 이제 부담 없이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은 직접 당하면 이게 당황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맞습니다.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수많은 분들 물론 저는 전혀 변호사가 아니죠. 저도 그냥 일개 개원이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가령 이제 의료 분쟁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네네. 그런 데서 이제 전혀 환자하고
진료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환자가 거기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중대본에서 우편물이 갑니다.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사실은 중대본은 이제 법적 일부는 영향력 권한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공문받은 것처럼 깜짝 놀래고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뭐 대부분의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네네.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라서 그런 거 받으면 이제 그냥 뭐 가슴이 거의, 두근두근한 막 예, 그냥 정신을 거의 잃어버리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막 그냥 네. 울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예, 그냥. 예.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사전 지식이 있으면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실은 많이 좀 강의하면서 알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모교 후배들한테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면 예. 좋겠는데 유감스럽게 아직까지 저한테 본격적으로 연락 주신 분이 안 계셨고 예, 모두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될 것 아닙니다. 같고요. 이거는 네. 뭐 그냥 예. 농담이고요. 그다음 이제 사실은 이건 또 두 번째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 이제 뭐 치과의사, 건모 의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의료 분쟁이 생겨서 소송으로는 안 가면 좋지만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왔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저희가 과실이 없어도 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얼핏 들으시면 아니 과실이 없는데 왜 지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사례도 있고 이 유사한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물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그건 이제 사회 분위기상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 대응할 때 정말로 이거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치밀하게 그거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내가 잘못이 없으니까 이건 별일 아닐 거다. 그냥 대응을 좀 어설프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사실 검사들이나 판사들이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지만은 사실은 의료에 대해서는 일반인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환자가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이가 시리고 또 이에 금이 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케일링 때문에 금이 갈 수는 없죠. 근데 네, 받은 네. 이게 유심히 보니까 이제 미세한 크랙 그 전부터 있었던 거 사실 늘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 이제 그때 있었던 확인하게 건데 되면서 그다음 예. 이제 스케일링 위에 치석이 덕지덕지 붙어 있던 게 제거가 되니까 당연히 더 흔들리고 그새 음식물이 맡기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의료 과실이다. 네, 그럼 이제 사실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봤을 때 이런 사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당할 때는 굉장히 이제 큰 거지만은 이건 정말 하루에 몇십 건 처리해야 될 그 중에 아주 그냥 피레미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환자가 이렇게 불편해하니까 잘못된 거다. 이건 뭐 그냥 기소해야 되겠다. 예, 그냥 예, 벌금. 예, 예.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흘려 보내지 말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그러니까 막상 닥쳐서 대응하려면 긴장이 돼서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사전에 네, 좀 네. 어느 정도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에서도 좀 더 치밀하게 교육이 돼야 되지만 그다음 이제 나온 이후에라도 좀 이제 보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학술대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비중이 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지금에 초대를 했다니 참 후회가 되는 또 아니 무슨 말씀 제가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네. 사실 의료 사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어떤 좀 불행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저희가 늘 뭐 이렇게 그 자동차를 주행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자동차 사고가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의료는 뭐 저희 그 진료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런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분쟁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처리된다기보다는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뭐 사실 잘 그렇게 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적인 통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통념과 사회적 통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진짜 뭐 어떤 저희 동문들이나 아니면 이런 또 전체 치과계를 위해서 이제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셔서 강의로 한번 모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인터뷰에서는 뭐 긴 시간 동안 이 부분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 다음 부분에서 계속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어떤 뭐 TV였나요? 하여튼 뭐 바둑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네, 바둑 TV입니다. 또 네네. 그것도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신 것으로 이렇게
그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때 뭐 박수를 제가 옆에서 현장에서 쳐드리지는 못했지만 하셨는데 어떻게 바둑에 관해서 뭐 취미로 하시고 계신 것이겠지만 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얼마 전 이제 추석 연휴 때 바둑 TV에 이제 뭐 명사 초대 이제 그건 제가 명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그렇게 붙여 주신 거고요. 그렇게 이제 아하. 얼떨결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한의사 원장님입니다. 근데 이제 아하, 한의사 원장님이시구나. 한의사 분들 중에서는 아주 고수시고 굉장히 이제 바둑계 후원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예. 후원도 이제 아마 6단이신데 제가 이제 운 좋게 이제 이겼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저는 사실 바둑이 참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최근이 아니라 실제로 바둑은 거의 두지를 않습니다. 않는다기보다 거의 못 둡니다. 바빠가지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바둑을 두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바둑은 뭐 한번 그래서 잡으면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직접 만나서 둘 시간은 거의 없고 오래전에 뭐 인터넷 바둑도 간혹 뒀지만 그것도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안 둔 지는 오래됐고 그런데 이제 바둑을 왜 좋아하냐? 사실 저도 이제 뭐 사람들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치과 의사들은 사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야가 조금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동료 치과 의사들, 선후배 치과 의사들 위주로 만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저는 바둑이 좋은 점이 정말로 이제 다양한 직군,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그런 있습니다. 부분이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래서 제가 바둑은 잘 안 두지만 이제 바둑계에 관련된 분들을 만날 일들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들, 다양한 이제 사회생활 얘기를 전해 듣고 저도 전해 드리고 그다음 이제 사실은 얼핏 생각하면 바둑은 굉장히 정적인 게임입니다. 물론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그걸 이제 동적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바둑 때문에 이제 그걸 핑계로 좀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노력하고 바둑을 있습니다. 핑계로 여행을 그렇습니다. 다니신다. 제가 이제 최근 한 7, 8년 전부터 중국에 바둑으로 3번을 다녔습니다. 이제 오.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서 이제 한국 예. 아마추어 대표단인 셈이죠. 예. 그래서 가면은 이제 물론 바둑도 두고 거기 중국 분들하고 어울려서 교류도 하고 또 네. 같이 관광도 하고 또 뭐 독한 이제 고량주도 같이 이제 어울려서 마시고. 아니 근데 그 정도면 명사가 맞으신데요. 아예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네. 사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바둑 대회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어떤 대회는 예전에는 정말 승부 위주의 바둑 대회가 많았습니다. 성적 정말 바둑이 아마추어지만 거의 그게 직업인 분들 위주로 하는 네. 그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세대가 변했고 그런 승부 위주라기보다는 이제 즐기는 위주. 그러니까 승패를 떠나서 골고루 이제 상품도 나눠주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서로 이제 오랜만에 어울리고 네, 네. 해서 물론 지금은 이제 거의 못 가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기회를 늘려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바둑이 물론 우리나라, 중국, 일본, 동양에서는 물론 대만 정도로 이제 많이 퍼져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럽, 미국, 호주 온갖 데 정말 아주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한 60이 좀 넘으면 저는 이제 좀 빨리 은퇴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예. 예. 네, 그게 이제 물론 제 목표 희망상이고 그때 돼봐야 알지만 많은 치과사들의 꿈이 빨리 은퇴하는 맞습니다.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1차 목표는 60이 되면 제가 이제 절반 정도 진료를 하고 절반 정도는 아하. 좀 시간을 비고 만 65세가 넘으면 은퇴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럼 이제 외국 이제 뭐 유럽 바둑 선수권대나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여행 겸 해서 가족들과 다니는 게 제 지금 이제 큰 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 예. 바둑에 사실 이제 영어가 고우죠, 고우.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고우의 의미를 잘 실천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왠지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서는 이렇게 도장 깨기 뭐 이런 거 하시면서 아니, 아닙니다. 돌아다니실 것 같은 느낌이신데 그러면은 실례지만 그 뭐 이렇게 단수나 뭐 급수 이런 거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근데 실제로 저는 네네. 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은 그게 왜 없으시고. 없냐면 네네. 사실 지금 단급 체계가 많이 좀 혼란이 있는 과도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이건 예전에는 이제 물론 지금도 한국기원에서 공인단을 발행을 다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많이 인플레이션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예, 증정단도 많고 그렇죠, 좀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예. 한국기원 단의 의미는 좀 희석이 됐고 음. 지금은 이제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큰 인터넷 사이트 거기는 다 이제 그 단이
승패 기준으로 아주 철저하게 정량화돼서 명확하게 그게 계측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지금은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가 음. 인터넷 바둑 사이트 그 이제 물론 그것도 사이트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예. 뭐 말씀드린 그런데 이제 뭐 제일 큰 사이트에서는 8단 두고 있습니다. 아, 8단. 네.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뭐 앞으로 뵐 때는 이강훈 8단 아이 무슨 말씀? 명인님을 모시고 예전에 네. 무슨 명인전 뭐 이런 거 저희 그 국기전 뭐 이런 그 국수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예전에는 것들도 이제 있었었죠, 치과의사 그죠? 바둑 대회가 꽤 아. 오랫동안 있었고 예. 의사회하고도 교류전이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많은 대회를 참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치과의사 대회에서는 여러 차례 이제 우승을 했고 의사회하고 교류전 할 때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측면인데 좀 이제 젊은 층에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조금 예, 그런 그래서 부분이 이제 좀 그런 좀, 대회를 네. 주최를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아, 예. 그게 아무래도 인원이 좀 줄다 보니까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좀 이제 중지가 됐는데 사실상 거의 폐지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좀 안타까운 측면입니다. 네. 네, 그럼 뭐 여러 가지 바둑을 통해서 이렇게 국제 교류까지 하고 이렇게 중국에 그에서도 이렇게 국제 교류까지 하시고 계시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취미를 갖고 계신데 사실 뭐 치과의사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가 이렇게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대국에 보통 한 뭐 아무리 짧아도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드는 그렇습니다. 이런 네. 걸 하기가 이제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있습니다만 뭐 하여간 어떤 취미가 됐든 이거 자체가 이제 또 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넓히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오늘 뭐 시간이 어느 정도 다 흘러서 더 긴 말씀을 그리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 인터뷰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저와 다른 데 가서 좀 더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없습니다. 후배들에게 네네. 뭐 이렇게 바둑 좀 배워라든지 아니면 배워서 찾아와라 뭐 이런 거 뭐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뭐 다음 기회에 의료법과 윤리에 관해서는 정말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들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100주년 기념 서울대학교 개학 100주년 기념 동문 인터뷰를 이강훈 원장님을 모시고 진행했었던 것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